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3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31차고요. 오늘도 기브 앤 테이크. 오늘은 200페이지예요. 200페이지. 이거 벌써 또 이제 한 반이, 아, 끝까지 반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이 됐어요. 금방 또 어떤 책을 읽을지 선정을 또 하고 있어야 될 듯합니다. 네. 세상기님 퇴근하셨네요.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죠? 네. 어제 늦게까지 또, 있다가 가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또 볼게요. 200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이제 일곱 번째 줄이죠. 인먼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인먼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983년에 시인 신인 지명일 것이다. 1983년도에 신인을 지명을 한 것인데 당시 브레이저스는 14번째 지명권을 갖고 있었다. 임머는 다른 구단들이 그리 뛰어난 슈터가 아니라고 생각해 고려하지도 않던 슈팅 가드 클라이드 드렉슬러를 선택했다. 드렉슬러는 슈팅 가드 중에서 다섯 번째로 지명되었지만 지금은 198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블레이저스가 거저 얻은 선수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는 통산 게임당 평균 20득점을 기록하면서 그 해 지명된 모든 신인을 압도했다. 또한 그는 데뷔 동기들 중 유일하게 NBA 베스트 5에 선발되었고 올스타전 최소 1회 출전. 그는 10회나 출전했는데 벌써 10회나 최소 1회 출전인데 10회나 출전 많이 했죠. 올림픽 대표팀 선발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보유했다. 드렉슬러는 NBA 전설 오드카 로버트슨과 존 하블리잭의 뒤를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2만 득점, 6천 리바운드, 3천 어시스트라는 기록을 남기고 은퇴했다. 다른 구단이 모두 드렉슬러를 한쪽으로 제쳐놓았을 때 임머는 드렉스, 드렉슬러가 그런 스타가 되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신인 지명을 할 때 슬러를 지명을 한 거예요. 임머니. 그래서 흙 속의 진주를 찾으려는 순수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흙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그쵸? 눈에 보이는 거가 속잖아요. 그래서 참, 2주 전인가요? 언제 강의하실 때, 눈은 뭘 봐? 밖을 봐.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는 게 있는 거야. 냄새도 밖에 있는 걸 맡는 거지. 내 안에 아마 냄새 엄청 날걸요? 내 안에 있는 냄새를 똥 싸면 똥 냄새 구리지 않아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다 밖으로 가는,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낌도 밖에서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내 거다라고 이제 내 것이라고 안 하는 거죠.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쟤는 그래, 뭐 그래, 밖에 있는 걸 판단 분별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흙 속에서의 진주를 찾는 거, 그 내면에 진실된 것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사업체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사업체를 고르는 거죠. 이렇게 고를 때 먼지도 앉아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냥 겉에 보면 막 이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먼지 앉아 있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엔간한 사람들은 안 하고 문 닫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골라서 그 흙 속에 진주를 만드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먼지 않고 칙칙한 것을 깨끗하게 밝게 정돈된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많이 오죠. 그죠? 자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흙 속에 그 내면의 진주, 순수한 열망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네, 언니 안녕하세요. 네.
흙 속의 진주를 볼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그렇죠? 근성,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끝까지 하면 안 바뀔 게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근성이 있느냐 이거죠. 하다 포기하느냐, 하다 포기를 하느냐, 어, 내가 진짜 끝까지 해내느냐. 그런 근성만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 항상 그랬죠. 네가 나를 좀 그렇게 봐줘가 아니라는 거. 세상은 네가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 세상만 있는 거라는 거. 거울 속의 인형의 집이랑 똑같다. 내가 나를 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눈이 있었던 거고 인머는 또 볼게요. 마이클 조던에게는 없던 것. 네, 볼게요. 테이커는 독립적으로 결정하기를 좋아하지만 테이커는 뭐예요? 독립적으로 결정하기를 좋아한다. 인먼 같은 기버 출신. 테이커는 독립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테이커다. 근데 기버는 외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기버는 외부의 조언을 기울이는 거. 그렇죠? 요새 저희가 리더 미팅을 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뭔가 하는 저 사람들의 얘기가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야. 아주 잘 되려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가도로 뭐 처음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리는 거죠. 아,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사람 얘기를 서로 누구 하나만이 아니라 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이게 귀를 닫는 게 아니라 손방망이로 여기 막는 게 아니라 귀 소리를 막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은 듣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밖에 있는 다른 소리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볼게요. 인먼은 산호세 주립대학 시절 스포츠 심리학의 선구자 블루스 오길스를 만났다. 오길비를 만났다. 오길비는 심리학자들이 슈링크스, 그러니까 움츠러들인다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를 비하해서 일컫는 속어래요. 슈링크스가 라고 불리고 오길비는 그러니까 좋은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슈링크스라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를 찾는 운동선수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에 스포츠의 전면에 등장했다. 각 구단 단장과 코치들은 대부분 오길비 같은 심리학자를 꺼렸고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심리와 심리학적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들의 지위와 전문성이 위협이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테이커는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데 집중하지만 어떻게 해요? 테이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는데 집중한다. 그쵸? 내 생각. 근데 내 생각, 지식, 배운 것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신념에 의해서 내 어릴 때 내가 받아들인 것은 이 신념 있잖아요. 부모님 그 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뿌렸던 업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온 신념도 그렇게 해서 잡아온단 말이에요. 신념 자체도. 그래서 신념을 가져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뭐예요? 진짜 마음을 벗어나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세뇌되어 있고 한계를 가져온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어제 저 되게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저 너무 웃겼어요, 어제. 저 무료 시식 그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또 수다를 한 판 떨고 가야 되겠죠. 아니, 저는 한 8월 달에 있잖아요. 무료 시식회라고 왔는데 그걸 딱 클릭해서 보니까 SK텔레콤에서 SK 그쪽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는 건데 클릭해서 보니까
굉장히 식사 자리도 막 럭셔리하고 막 엄청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100명이 당첨이 돼야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상품도 다 받아갈 수 있고 막 이러는데 상품도 눈에 멀고 시식한다는데 그 막 이렇게 럭셔리하게 꾸며놓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겠다. 좀 럭셔리하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거기 럭셔리하게 막 하고 있는 거기에 딱 클릭을 해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한 2주인가 뒤에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9월 달에 식사하는 거, 어제 9월 25일이었나요? 식사하는 게 있는데 수성구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집과 사무실 사이에 이제 여기 있는 데를 했거든요. 삼성생명 빌딩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마음껏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막 오겠지 하고 마음껏 이제 막 마음에 부풀러가지고 제가 어제 식사하는 자리를 갔거든요. 근데 가갖고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상조회에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똘똘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상조해가지고 한 시간 반 넘게 2시간 가까이 뭐 이래저래 하고 막 쓰고 뭐 하고 하니까 막 2시간 가까이 뭘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공짜 밥 먹는 거예요. 아, 그게 속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은 잘 먹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김미경 강사 무료 강의, 챗GPT 무료 강의 이런 것도요. 다 무료 강의 가면 상조회에서 강의 한 판 때리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요. 야, 이 사람들 완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이거 혹시나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고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상조회 가서 있잖아. 강의 듣고 있잖아요. 등록은 안 했죠.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고 밥만 먹고 왔는데 주차비도 등록해 준다 그러더니 주차비는 등록 안 해줘가 주차비 6천 원 내고 6천 원 내고 싼 밥을 먹고 왔습니다. 시간과 돈 6천 원 내고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희 며느리는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러더니 저는 제가 야 이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랬다가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밥은 맛있더라고요. 저 삼성생명 빌딩에 있는 거. 아 무료 강의 갔었어요? 이라 사장님도? 아, 그랬구나. 언제 갔어? 아니, 나는 뭔가 있잖아. 무료 시식회, 근데 뭐, 되게 럭셔리하게 적어놨어. 뭐, 전문 셰프님의 음식을 꼭 있잖아. 이 맛을 봐야 된다는 맛과 무슨 향연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낚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낚였구나.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왠지 누군가 아는 사람이 한 120명 왔더라고요. 100명도 아니고. 그러더니 좀 적게 왔나 봐요. 어제 비가 와서. 근데 딱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을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에 이현주 님이 초대하신 당근에서 만난 아가씨가 있어요. 30대 중반인데 의식 수업도 듣고 그랬거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같이 밥 먹자고 나 이거 낚여서 왔는데 알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나 낚여서 왔는데 나 사람 좀 사귀려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영 사귈 만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공짜 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공짜 밥에 뭔가를 얹어서 좋은 뭔가 있는 줄을 럭셔리한 거 보고 착각을 했어요. 겉에 있는 것만 보다가 속을. 근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꾸 있잖아. 자기는 어떻고 저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냥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간 김에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는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지식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의식 수업을 듣고 했을 때 자기가 그래서 자기에 있는 부분들 있죠. 그걸 막 얘기를 해서 그냥 들어주고만 왔어요. 왔는데 그래.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근본적으로 엄마 아빠의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고방식을 온통 100%, 1000%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거를 깬다는 거는 진짜 있잖아. 완전 숙명을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숙명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숙명 자체. 내가 태어난 운명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갖고 태어난 걸 완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 그 뒤집질 못하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의식 수업에서 내 신념을 찾아서 신념이 근원적인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믿고 있고 신념은 싫어하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싫어 싫어하고 막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식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막 이제 뭐 또 금융 쪽이나 어디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막 얘기를 들어주는데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아도 부모님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얼만큼 복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많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한 15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 테이커, 매, 매처도 마찬가지예요. 테이커와 매처는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버가 되기 위한 거예요. 기버가 되려면 제일 근본적으로 내 근원적인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재맥락을 하면 달라진다는 거야. 삶이 달라진다는 거야. 보는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자신의 신념과 충돌할 때조차 신념이 뭐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충돌할 때조차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보가. 제가 또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저 이제 속초 가거든요. 가자마자 가서 이제 명상은 하고 가야죠. 명상 많이 참석들 하세요. 명상, 생각만 할 때 하고, 낮에 소리는 나지만, 시끄럽지만, 주변에 소리가 나요. 그런데도 같이 함께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들 참석하세요. 최상기님 어제 차 세워놓고 하고 가신 거예요, 명상? 안 했어요? 해야 돼요. 하세요. 저 가다가 세워놓고. 아셨죠? 조사할 거예요. 명상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가세요. 명상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나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속초를 가는데 이제 중간에 소개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요. 용량이 덕용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기미가 또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랬더니 작다고, 작다고. 그때 어제 또 전화를 싹 했죠. 전화해서 오늘 갈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또 멀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니 그거는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이야기. 그래 놓고 내일 갈게요. 했더니 예. 하고 아유, 오늘 아름이 혼자 보셨다면서요. 수고 많으셨죠. 그러니까 예. 한데 목소리가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힘드시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따님이 아프기 때문에. 남편도 안 좋고. 그냥 괜찮은 척만 하실 뿐이라는 거죠.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쵸?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보로서 정신세계가 기보 같은, 그죠? 기보로서의 어떤 하고 있는 정신세계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근데 임머는 오길비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고 남들이 싫어하는 그 오길비라는 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인을 뽑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심리평가를 진행하는 그의 방법론을 채택했다. 임원은 오길비와 함께 선수들의 이기심이 얼마 정도인지 체크하고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 인내와 성실성, 수용성 그리고 농구에 대한 헌신을 평가했다. 농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헌신을 평가하는 거야.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도 딱 그렇게 해서 딱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미달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당신은 여기서 성공하려면 의식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뭐요? 왜 본인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의식, 내면의 신념을 바꿔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덕분에 임머는 그래서 막 하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어떤 성취도나 이기심이나 이 인내심, 성실성, 수용성 이게 안 돼가지고 그만둬 그 안 돼가지고 성과가 없어 놓고 회사가 어쩌느니 저 사람이 어쩌느니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안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임머는 선수들의 근성과 이타주의 성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근성과 이타주의에 대한 마음이 타인들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타인들을 위한 거. 그게 나한테 하는 거라고 했잖아. 나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위드 그룹을 만들기 전에 여기 딱 오기 직전에 공부를 하면서도요.
저희 그 위에 대구에 있는 팀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 팀 몇 명 없어도요. 제가 뭘 한다, 2만 원 내고 뭘 한다, 뭐 한 달, 뭐 두 달 뭐 한다 그러면요. 정말 개떼같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개떼같이 한 150명, 200명은 금방 몰려들어요. 거기에 제 팀이 있죠. 한 10명, 20명 될라나? 그랬는데 그래도 막 몰려와가지고 막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할 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매일 뭐 카톡방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처음 시행될 때 그때 제가 10, 한 3년 전 그때 막 카톡방에서 막 관리해주고 막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막 했을 때였거든요. 그걸 관리하면서 막 했었어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야. 막 진짜 형제 라인들이 엄청 많이 개떼같이 하면 좀 그렇고 형제 라인들이 엄청 몰려왔을 때 그거를 다 제가 이제 그 그룹에서 그걸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타심이 얼만큼 있느냐. 내가 내게 작아도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통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걸 통해서 저는 뭘 얻었어요? 내 팀이 움직여서 내한테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기적으로 한 명, 두 명 새알리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전체를 200명을 움직이는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200명을 움직이는 경험을 그때 했던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그 경험은 누구에게도 살 수 없는 것이 저는 그 형제 라인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샀다는 거죠. 그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경험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 경험을 나한테 해줬던 그들에게 감사한 거죠. 형제 라인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근성과 이타주의 성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NBA 구단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뽑을 만한 신인 선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다른 데도 찾았는데 우리처럼 심리학을 신뢰하고 심리학은 안 보이잖아요. 신뢰하고 적극 활용하는 구단은 없었습니다. 선수를 평가한다는 건 그의 재능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 평가는 선수가 그 잠재력을 완전히 펼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주었다. 오길비가 드렉슬러를 평가하는 동안 임머는 그의 심리 상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임머는 휴스턴에서 드렉슬러가 경기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는 코치와 대화한 다음에도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기 내용으로 보아 드렉슬러는 확실히 기버였다. 드렉슬러는 팀을 하나로 묶은 끈끈이였습니다. 리그의 다른 코치들도 그 말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죠. 그들은 드렉슬러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승리를 향한 그의 의지에 이기심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그의 의지에. 그렇죠? 당시 스카우터가 버키 벅월드에 따르면 다른 구단들은 그가 대단한 슈터는 아니라는 이유로 지명을 주저했다. 그러나 임먼과 그의 팀은 드렉슬러가 3점 슛을 연습하거나 그가 지닌 다른 재능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임먼이, 임먼이 옳았다. 벅월드는 드렉슬러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실력 있는 선수였음을 증명했다고 시인했다. 임원이 농구 코트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도 또 다른 곳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임원이 첫눈에 기버임을 알아본 라루 마틴은 UPS, 미국의 물류 운송업자인데 여기에서 25년 동안 일했고 최근에는 일로이노 주 지역의 봉사활동 책임자가 되었다. 2008년 그는 전 브레이저스 구단주이던 레리 와인버에게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자네가 UPS에서 하는 일이 다른 직원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농구를 즐기는 마틴은 2011년 은퇴 선수 협회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받은 걸 되돌려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제 임원이 산호세 주립대학의 감독으로 있을 때 선수였던 대리 머피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싫어했던 보이지 않는 것을 오길비의 제안으로 심리학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 의지를 잘 보고 제대로 뽑은 거죠. 드렉슬러를.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일 할게요. 내용이 달라서 잘라서 여기서 해야 되고요. 요 다 한 달락 다 못 읽겠는데요. 4장. 예, 뒤에 이제 내일 4장 마무리를 할게요. 5장에는 겸손한 승리. 그래서 여기 내일은 1831일차 내일 나가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명상을 하거든요. 그 명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마음인가. 제가 참 그걸 많이 봐요. 제가 엊그제도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회사 이렇게 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뜩 보면은요. 재능이 정말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백만장자예요.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닌데 그 재능 때문에 그걸 움켜쥐는 바람에 자기가 축소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커지지를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참 그래 성공은 재능이 필요해요.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신이 주신 그 재능을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재능을 나눠줄 게 없어도 나눌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기버가 그거잖아요. 재능을 나눠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마음은 나눠줄 수 있잖아. 마음을 넓게 펴야 넓게 넓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재능도 신이 주신 재능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가진 게 없진 않잖아요. 크잖아요. 큰 그릇을 가졌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거. 그쵸. 성공한다는 거기에 끈기, 근성, 성실성은 기본이다. 이걸 가지고 하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위드그룹은 서로 좋은 거 나눠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그룹이 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에너지장에 합류가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명상,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산만하구나,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나를 알 수 있는 거. 그쵸?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마음이 있으면 왜 그럴까? 그건 놓아야 되고, 이제 의식 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명상 요거 끝나자마자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